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클로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까 근데 저 나눠드린 것도 다 읽어보셨어요? 네. 네. 유소연 사장님 빼고는 전부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1차 미팅, 2차 미팅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거기 나오는 간접 소개법, 직접 소개법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명단들한테 접근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진짜 그 얘기를 간접 소개법이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명단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내 영향력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같이 얘기를 좀 맞대서 명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네. 네, 누구요? 제가 너무 브라이언 트레이시 되게 좋아하는데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유명했던 말을 진성사님이 한동안 외치고 다녔는데 나는 나를 좋아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는 나를 좋아해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외치면서 나는 나를 좋아해,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거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내가 뭔가 이 사업으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을 벌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조차도 사실 목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일단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나 괜찮은 게 보이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목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는 하거든요.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는 조종사인데 어디에 착륙할지 모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그냥 목표 없이 계속 떠다니는 것처럼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10대 목표 리스트를 만들으래요. 10가지의 목표를 적어보는 거예요. 10가지의 목표를 그게 뭐 살을 빼는 것이어도 좋고 돈을 모으는 것이어도 좋고 돈을 버는 것이어도 좋고 빚을 청산하는 것이어도 좋고 내가 바라는 것 10가지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적으래요. 정확하게 10가지를 적고 10대 목표 리스트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한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에 따라서 뭐 이번 다이어트를 몇 월 며칠까지 몇 킬로 이렇게 해서 기한을 정하는 거죠. 10가지를 정한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10가지 목표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24시간 이내에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목표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가지의 목표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24시간 내에 만약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한 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게 무엇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깜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크릿이라고 얘기하면 시크릿으로 만약에 내가 실버 직급을 가겠다. 왜? 시크릿의 실버 직급을 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돈과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관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적는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것. 모든 걸 다 적어서 깜지처럼 다 적어봐요. 그냥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사람 이름이면 사람 이름, 해야 할 행동이면 행동, 가야 할 장소면 장소, 내가 있어야 할 곳, 읽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준비물, 모든 것들을 다 깜지처럼 적어요. 그렇게 싹 적어놓은 다음에 5번째로 뭘 하냐면 이 리스트 적어놓은 깜지처럼 적어놓은 것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당연히 실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어떤 일을 한 가지 할 때도 5년은 최소한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5년은 해봐야 그게 나한테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우리가 왜 한참 유행했던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일주일에 2~3시간씩 10년 정도의 시간이 들여야지만 뭔가 그게 제대로 된 결과의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5년 정도는 이 일을 지속한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거를 매일 지속하고 반복하면서 매일 아침 나는 나를 좋아해를 외쳐라. 이 사람 강연 동영상을 보면 막 미친 사람들처럼 이걸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나는 나를 좋아해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왜 얘기 드렸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초대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해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목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맨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사실 기복이 심하면 안 되는데 성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성공자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견딘 거지만 우리 기복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복이 심할 때에 이런 목표들을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할 때쯤 됐을 때는 항상 이런 목표들을 적어놓고 항상 포스트잇에다가 뭐 화장대든 책상이든 제가 움직이는 공간에 항상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상기시키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내가 플래티넘 직급에 대해서 뭔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었거든요. 사장님들도 작은 것부터 내가 10대 목표 리스트를 적고 목표 적은 다음에 기한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모든 걸 적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바로 실천해서 행동하는 것 이걸 이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적다 보니까 제 목표 중 대부분은 시크릿에 성공하면 얻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돈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나의 자유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뭐 행복한 마음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여행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대부분이 시크릿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시크릿을 제대로 해보려면 이런 목표에 대한 걸 설정하고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미팅과 2차 미팅이 나눠지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 1차 미팅과 2차 미팅을 나눈 이유는 1차 미팅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가 좋다라는 거죠. 가장 초대하기 제일 좋은 건 호기심 유발이 되어 있는 초대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멘트들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나 요새 너무 좋은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거를 부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돈도 쏠쏠하게 벌고 있어.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거나 뭔가 이렇게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는 멘트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미팅을 하는 건데 저는 1차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술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술 먹고 밥을 비싼 걸 먹으면서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것 대비해서 결과물들이 그렇게 잘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몸도 체력도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차 한잔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안부를 묻고 갑작스레 만나는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새해 때 인사를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한 달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달이 됐을 때 우리 한 번씩 왜 안부 같은 거 물으려고 할 때 카카오톡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주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은 지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생각나는 사람은 반갑게 연락하기도 하고 뭐 생일인 친구 뜨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연락하는 것들을 통해서 호기심 유발도 하고 인맥 관리, 신뢰 쌓기라고 얘기하죠. 신뢰 쌓기 하는 부분들을 하는 거죠. 사실 다단계하는 사람들 상종하면 안 돼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1차 미팅에 대한 호기심 유발이나 신뢰 쌓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무조건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가서 보면 보험, 부모님 돌아가신 거, 결혼하는 거 아니면 다단계
아니면 돈 빌려달라는 거. 이거 5개 안에 다 범죄에 속해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들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초대할 때 이런 호기심 유발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내가 최소한 이 사람한테 뭔가 진짜 순수한 관심으로서의 호기심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은 후에 2차 미팅을 연결하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일을 지금 계속 저는 하고 있는데 한번 사장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사장님이 일하시는 것과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있으면 좀 듣고 싶다고. 사람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나이 많은 분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얘기해요. 사장님 얘기 오늘 들으러 왔어요. 사장님 일하실 때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장님이 들어보실 때 추천할 만한 좋은 분들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시라고. 저는 아직 사람들을 많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2차 미팅 연결도 훨씬 쉽죠. 그리고 2차 미팅에 당연히 스폰서와 동행하는 거. 스폰서와 동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 개수에 대한 미팅 횟수에 대한 목표를 갖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하루 8건의 미팅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8건의 미팅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면 매 산하로 87에 56건의 미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6건 정도의 미팅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10명당 2명, 3명 정도를 한다라고 봤을 때 최소한 10에서 15명 정도의 신규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이제 관리해 나가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미팅의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1차 미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팅이라고 해서 꼭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하든 아니면 만나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무언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 당신과 일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함께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이다. 라는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 여기까지만 얘기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직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저도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그렇다면 여기 계신 파트너사님 당연히 2달도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끼리는 이 오픈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솔직해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솔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나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들은 나와의 스폰서한테만큼은 솔직하게 오픈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고 그에게 무엇을 해결책을 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스폰서가 신이 아니고 스폰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폰서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게 되면 당연히 마음도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린 관계 속에서 대화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계획이 나오고 그분의 미팅을 갔을 때 조금 더 진심을 다하게 되고요. 열정과 성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오픈과 소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가지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1대1로든 아니면 뭐 스폰서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사장님들부터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의 뭐 어떤 이야기들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진실로 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것들은 나를 좀 내려놓고 진실된 나를 마주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도전하는 게 이거죠. 그 조혜진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시작하고 나서 브론즈 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신다고. 어쨌든 우리 시크릿 사업은 브론즈 마케팅이니까. 그래서 브론즈를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브론즈는 여기 이 자리 이 4개의 자리는 사실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봤을 때 이 자리는 피할 수 없는, 성공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성공하면 피할 수 없는 자리죠. 왜냐면 여기 합으로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사실 브론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야 되는 자리가 맞고, 브론즈를 빨리 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브론즈도 내가 가본 사람이 갈 줄 알고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파트너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금 1대1에 넣어야 된다. 브론즈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성공해서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될 거고 이승환 사장님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라인에 이 1대2에 다 포진되어 있어서 지금 다들 1억 미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 사장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분들 4년 만에 만드는 것들 왜 우리 못하겠냐고.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어떤 여기에 왜 해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한테 고마워할 자리가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잘 하면 좋겠고 그리고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중요한 알림이 오네요. 클로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클로징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어차피 만났을 때 그 만난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파트너에게 힘을 주려면 이 미팅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또 스폰서의 책임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스폰서의 책임감은 미팅을 통해서 파트너가 동기부여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파트너와의 상담 그리고 스폰서와의 상담이 희망적으로 끝나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미팅이 되지 않는 미팅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이거 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스폰서도 사람인데 희망이 있는 파트너에게 집중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희망이 있는 파트너에게 물을 주고 싶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희망은 어디서 갔냐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인맥이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관리를 하고 시간을 쓰려고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이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저는 더 중요하게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맥이 많은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원래 잘 파는 사람들한테는 클로징이 사실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도 원래 잘해. 그리고 원래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내가 그만큼 많이 베풀어 왔었어.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냥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나이 연배에는 30대 초중반 요 정도 나이대에는 사실은 요즘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카드 한도를 정말 12개월을 하더라도 한 달에 20만 원을 진짜 아주 그냥 보면 그래 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동기를 주어야 돼요. 클로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걸 선택해도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할 만한 일단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 그리고 선택할 만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리스크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연수 선생님이 워낙 잘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1년에 380만 원이 자영업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할 때랑 비교해 본다면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없는 부분인지,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파트너장님이 또 느꼈던 거는 뭐 우리 왜 리더 스피치 할 때 BG 4,000이나 4,200이나 어차피 200 차이 크지 않다. 거기서 또 뚜껑이 열리셨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내가 지금 있는 돈에 200 더 얻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데 이거는 뭔가 바꿔볼 수 있다면 해보자 이런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 그것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를 믿거나 제품을 믿거나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만 이 클로징을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샀다고 이 물건을 팩을 결제했을 때도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연 사장님이 초대했던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소연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워낙에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언니는 피부가 좋고 언니가 뭘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해서 잘할 거라고 야무진 언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얘기할 때도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로 바로 그냥 결제해서 물론 제품 시연해가지고 본인이 피지가 쏙 빠지는 걸 보고 나니까 저도 근데 저희 제품명이 놀랐어요. 사실 진짜 막 얼굴이 막 되게 심하게 피지가 올라와가지고 걱정스럽고 아플 것 같았는데 머드팩하면서 사실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은 효과가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쓰고 나니까 피지가 싹 빠지는 거예요. 막 하얗게 다 올라왔던 것들이 싹 없어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거울 보면서 지금 블랙헤드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다 보니까 또 아웃백 결제도 잘 이루어진 것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클로징의 동기부여가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가지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신과 함께하면 잘 될까?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맨날 우리는 남 믿고 해 내가 책임질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너를 못 믿어서 지금 아직 사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게끔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가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믿게 하려면 당신과 함께 나에 대한 확신을 주려면 일단 첫 번째로 나의 복장부터 갖추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가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장은 바로 딱 티가 나잖아요. 제일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복장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터덜터덜 운동화 끌고 막 운동복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와가지고 나한테 야, 나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 믿고 하자.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눈빛과 태도에서 그런 신뢰와 확신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신뢰와 확신이 느껴지는 건 태도, 눈빛, 표정, 말투도 있지만 가장 먼저 뭐라고요? 나의 복장이라는 거죠. 오늘 사실 지봉사님 너무 멋있게 하고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가냐고. 끝나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만약 이런 모습을 하고 가서 내가 뭔가 누군가를 미팅한다라고 하면 미팅할 때 나의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미나 갈 때도 마찬가지고 파트너 후원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거울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결혼식장에 갑자기 가더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그 행사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어요. 그래야지만 갑자기 잡힌 미팅에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파트너사님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세는 외적 자세, 그리고 내적 자세는 나의 신뢰와 확신을 채우는 건데 이 신뢰와 확신은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보고 이게 몇백만 원짜리 몇억 원어치의 그림인지 가치를 알아보고요. 또 차를 아는 사람들은 제로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저는 차알못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디자인만 보고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알못이니까 그냥 보면서 오늘 로드스터 아무리 막 보여주더라도 뭐 제로백이 어떻고 뭐 전기차는 어떻고 연비가 어떻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예쁘네 빨간색은 더 예쁘네 막 이렇게 예쁘네만 얘기했었어요. 엠블럼도 예쁘네 이러면서 바퀴도 예쁘네 핸들도 예쁘네. 그러니까 저는 예쁜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해봤던 저를 비롯해서 경험해본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내가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네트워크를 경험할 때 느꼈던 처음 마음가짐을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신규들이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이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처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처음에 비상 연락망 체계 2, 4, 6, 8, 12, 32, 64 이거 128 이 얘기 들을 때 처음에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게 정말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우리는 비전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일단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걸 잘 배우는 건 어떤 거예요? 제품을 끝까지 잘 써보는 거죠. 그걸 과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품을 과용해서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잘 배합해서 써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여드름에는 어떤 애를 쓰면 좋고 쥐젖에는 어떤 애를 쓰면 좋고 무좀에는 어떤 걸 쓰면 좋고 건설에는 어떤 걸 쓰면 좋고 아토피는 어떤 식으로 쓰면 좋고 뭐 건강한 피부는 어떤 식으로 유지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매뉴얼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다 찔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파트너장님 후원 갔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막 아무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동그라미 그래도 그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봤어요. 그냥 사장님 저희 제품은요 너무 건강하고 좋은 제품이고 계면활성 좋고 파라벤 없는 제품이라서요 비염에 좋고 건선에 좋고 무좀에 좋고 아토피에 좋고 다 얘기했어요. 면역력에 좋고 애들 감기 걸렸을 때 반신욕하면 낫고 막 다 얘기하다 보니까 발톱 무좀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발톱 무좀 막 간증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비염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소금 세안에 대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는 게 사실은 선행돼야지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 이건 의심한다는 거죠. 네가 성공할 수 있겠어? 네가 끝까지 할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이에요. 그럴 때는 얘기해줘야죠.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 세상에 200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그런 걸 꿈꿀 수 있는 사업은 시크릿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 사업 선택했어. 그리고 그래서 너한테 얘기한 거야. 200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 되는 돈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거지 되는 돈도 아니야. 네 인생이 망하는 돈도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도전해볼 수 있잖아. 나는 그래서 시작했어. 남 믿고 하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멘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상사님이 어디서 들었는데 이 얘기가 되게 와닿았대요. 나는 평생 먹을 거리 다 끝냈어. 이 일로.
나는 시크릿으로 평생 먹을 거리에 대한 걱정은 없어. 궁금하지 않아? 왜 그런 플랜이 만들어졌는지? 내가 얘기해줄게. 만나자.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뭔가 그 사람에게 진짜 한 방에 임팩트 있는 한마디, 그 사람 코드에 맞는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영 사장님은 영업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준영 사장님이 어제 처음 만난 신규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냐. 사장님이 한 명 하면 15만 원 나오고 2명 하면 3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한 명, 2명 할 때는 15만 원, 30만 원 작아 보이지만 10명 하면 150이고 1000명 하면 1500이라고. 근데 10명, 1000명 혼자는 그냥 나랑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가맹점 나오는 사람들이 같이 할 거라고. 그럼 커지지 않겠냐고. 그걸 월 1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근데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동그라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코드에 맞게끔 진짜 돈이 되게끔 내가 느낀 보상 플랜을 잘 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장님들이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런 보상 플랜 푸는 것들이 이제 롤플레이를 조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두려움이죠, 사실. 나는 인맥도 없고 영업도 잘 못하고 나는 잘 못해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는 뭐 말 잘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난 이런 거 못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나 이 사람 끝까지 할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같은 네트워크에, 이전 네트워크에 있었던 타 형제라인 친구예요. 그 친구도 다이아몬드 직급자였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넌 독하잖아.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 내 성격 알잖아. 해. 이러고 얘기는 했지만 집에 와서 한참 생각해봤어요. 그 친구는 저랑 한 번도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같이. 그리고 저랑 세미나를 같이 한 번 한 적도 없고, 제가 사업하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같은 센터에서 솔직히 이렇게 사업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뭘 듣고 그런 걸 느꼈냐고 생각해봤더니만 제가 옛날에 했던 강의들 속에서 제가 사람들을 컨택하고 했던 방법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맥이 없으면 찾아 나서서 사람들 만나고 말 잘 못하는 파트너 있으면 데리고 들어가서 무조건 갖다 밖에 넣었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가게 보이면 그 사람 갖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 넣고 가서 무조건 말 걸어보라고 넣고. 사실 그렇게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넣은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막 말을 하죠. 그 옆에 듣게끔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가게에 다시 듣다 또 넣어요. 또 들어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고 얼굴 빨개서 다시 또 제가 들어가요. 그렇게 한 3군데 들어갔는데 4번째부터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돌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뭐 전단지 붙이는 것부터 해서 뭐 안 해본 게 없었죠. 그러니까 막 찜질방에 지방에 가서 한 달 동안 내려가 있으면서 계속 찜질방 모텔 생활하면서 파트너 후원하고 이런 것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독하다는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나의 성격, 내가 진짜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하기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아직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일 때는, 그리고 너도 못 믿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까지 두려워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한 동기를 줘야 돼요. 어떤 동기냐? 네가 이걸 해야만 하는 이유를 줘야죠.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첫 번째는 시크릿에 대한 제품력이에요. 야, 데모해주고 나니까 사실 데모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데모를 해주면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핸드크림 발라보고 립글로스 발라보고 뭐 이렇게 해본다고 해서 로션 몇 개 발라본다고 해서 이거 너무 좋네라는 느낌 못 갖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비싼 화장품이고 사회소금이 들어있고 이걸로 치유가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트로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보여주잖아요. 더 좋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좋은 제품이지만 더 좋게 느끼는 효과들이 분명히 우리의 말 속에, 확신 속에서 그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에 딱 발랐을 때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강하게 좋은 제품, 온 가족이 건강한 제품 쓰면서 백화점에서 500~600만 원을 차는 패키지를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패키지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평생 단 한 번, 회원당 단 한 번만 구매하잖아요. 저희가 들어가서 와우백 구매하면 이미 구매하셨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서 네가 이걸 지금 선택해야지만 된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선점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성격 알지? 나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거야. 하루에 3개씩 미팅이 잡혀있어.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10명 정도 생겼어. 그 10명이 하루에 3건씩 미팅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이 한 줄 안에 절반은 들어갈 거야. 그런데 네가 선점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좋아해서 너부터 찾아왔어. 네가 이 사업을 잘할 것 같은 에이스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성공하고 싶고 너한테 결과를 보여주고 싶고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너 찾아온 거야. 나 믿고 오늘 결제하면 네가 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선점할 수 있어. 일단 지켜보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제품을 쓰면서 지켜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할 수 있죠. 해야만 하는 이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니즈죠. 뭐 이런 거. 야, 우리 자식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부는 못 물려줘도 빚은 물려주지 말아야지. 우리 노후의 부모님 고생하셨는데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연예인들 연습생 생활 막 10년, 7년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해서 부모님 집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모시는 거 보면 나는 너무 부러웠다. 내가 그런 재능과 끼는 없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 돈이 없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2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 나 그래서 해볼 거니까 너도 너희 부모님 생각한다면, 너희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그 200만 원이 내년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200 나한테 투자해. 이 제품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돈에 대한 의지는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빚을 청산하든 부를 쌓는 거든 사람을 얻는 거든 자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든 아니면 와이프한테 진짜 좋은 거 해주면 좋잖아. 맨날 부모님 용돈 드릴 때 20만 원, 30만 원 조금씩 드리는 게 아니라 돈 100만 원씩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 돈의 니즈를 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어야지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돈에 대한 의지를 줄 때 부정적인 의지를 계속 주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그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 어차피 주전자 들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 너는 넌 회사의 부품 같은 존재야. 막 이러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퇴직하고 퇴직금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치킨집 하면 다 망해 임마.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게. 그런 부정적인 니즈를 환기시키지 말고 반발심 생기게 하지 말고 나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선택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볼 건데 너 역시도 돈이 필요하잖아.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공감대를 형성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즈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좋다. 세 번째는 이런 거겠죠. 그거 성공한 사람들 있어? 그래서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죠. 사실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판매라든가 카드 영업이라든가 어떤 영업사원들을 리크루팅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영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못 그러는데. 두 번째는 영업밖에 경쟁력이 없어서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영업밖에 경쟁력이 없어서 영업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영업이 아니에요. 처음엔 영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업이 아니에요. 저는 바이너리의 매력이 진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맥이 없는 사람은 인맥을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옥수현 사장님은 지금 물론 한국 분이시지만 캄보디아에서 오셔서 잘 아시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타고 내려서 그 사람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면요 스폰서랑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내가 많이 써서 제품 자료 사진만 찍어 놓으면 돼요. 아니 말을 못해도 사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 모아놓은 거 보여줄 수 있지 않냐고. 면세점 들어가서 보여주고 백화점 사진 보여주고 제품 개선 사례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말 못해도 할 수 있는 것도 벙어리로 사업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성공 사례는 내가 강력한 스폰서 프로모팅을 통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가죠. 이 3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사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죠. 왜냐면 이미 스폰서를 프로모팅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그렇게 잘 쓴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랑 같은 팀이야. 근데 너가 우리 팀이면 너도 같이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은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너를 데려갈 거야. 소개해줄게. 연결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벌써 뭐 다 했잖아. 다 했죠. 클로징도 했죠. 선점했죠. 당신과 할 수 있다는 얘기했죠. 도와주겠다는 얘기했죠. 돈 버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했죠. 주정 사장님이 한 멘트 심플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험 영업사원 출신이신데 지금 여기서 4년 만에 연봉 4억을 달성하셨어. 작년 한 해 연봉 4억을 달성하셨어. 그리고 누적소득이 7억 정도가 되셨어. 어디 가서 200만 원으로 7억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나는 그래서 그분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커피 한 잔 사도 아깝지 않을 그런 분이야. 네가 시크릿 사업이 아니면 절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정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시간 어렵게 빼서 내가 부탁드렸으니까 특별히 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나를 좋게 봐주셔서 오늘 시간 내신 거니까 네가 진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걸 안 하더라도 나는 이 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잘 하게 되면 이거 성공 사례는 뭐예요? 그냥 주고 까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포너님이 하시는 거 그거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스포너님 주급이 올라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어요. 지저분의 주급 통장을 빵빵하게 만들어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진짜 저보다 먼저 그걸 만들어내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한마디에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도 존경한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부모님이 아는 경우도 많은데 나는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된 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야. 배울 게 너무 많은 분이야. 난 이 사업을 이분 때문에 선택했어. 뭐 이런 멘트들. 그분 때문에 선택 안 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가 나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스폰서의 진가를 그때 알게 되겠죠. 스폰서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건 나와 함께 사업에 동참해서 우리 팀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스폰서 프로모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 사례에 대한 것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부분들 또 그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면서 클로징에 대한 멘트들을 정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는 얼마 전에 강의 듣다가 그 멘트가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권리 수입을 바라잖아요. 그 권리 수입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게 이 사업의 비전이고 가치다. 그게 권리 수입이다라는 걸 이해했다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실 많이 놓치고 있죠. 집 한 채를 짓더라도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시간이 분명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돈이 되지 않는, 일할 때도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해해 가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파이프라인 응화 그 동영상 봤는데 같이 보셨죠? 네. 그 파이프라인 보면 처음에 왜 근육맨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물찌개 찌고 다니는 그 근육맨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부업으로 낮에는 물동이 이고 나들고 저녁에는 이제 앉아가지고 공사해가지고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물 딱 트니까 콸콸콸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육맨이 막 더 큰 물동이를 사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크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니다가 결국 병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사람은 결국은 물 하나만 탁 틀면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안정적인 인쇄수입을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죠. 이 파이프라인이 곧 우리한테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희망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비아 씨 되게 책을 좋아하는데 한비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이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보릿고개만 되면 완전 사막이잖아요. 사막화의 기후도 진짜 안 좋고 먹을 물도 없는데 그래서 맨날 한 해에 한 2달 정도가 완전 고비래요. 거기서 그때 마을 주민의 몇백 명이 한 번씩 해마다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원봉사자 팀들이 가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 온 걸 거기다가 씨앗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면서 다음 해에는 이제 이 씨앗이 자라서 당신들이 해마다 이 2달을 보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걸 가지고 먹고 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해가 똑같은 그 2달 동안에 이번에 식으면 다음 해까지는 똑같이 배고픈 거 맞는데 그 2달 동안에 죽는 사람들이 절반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씨앗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우리의 희망은 시크릿으로 성공하는 건데 그 시크릿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나와 스폰서 파트너가 하나의 팀워크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오픈과 소통 그리고 희망을 계속 가지고 함께 간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 구축은 내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와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시스템을 참여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옥소연 사장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건 시간이 없고 부업이지만 늘 시스템에 올 때 누구를 데려오려고 노력해요. 뉴페이스를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누구를 스폰서를 만났을 때 어떤 미팅이든 계속 잡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부분들. 엄청 돈 많은 사람을 데려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건 내가 계속 뉴페이스를 우리 사업은 광고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광고를 계속해서 우리 사업으로 계속 알리는 사람들이 신규의 뉴페이스들이 영입되게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화부의 계보도를 계속 그리는 사람.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적고 계보도를 그려본 적 있으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미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팅과 세미나의 중요성을 아시니까 사실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요, 만약에 이런 팀 미팅이나 우리 본사 메인데이나 혹은 2달에 한 번 하는 수도권 원데이 세미나나 그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스페셜 원데이라든가 이 네 가지가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면요, 와우 파티도 없겠네요. 이 5가지가 만약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업할까요? 멘붕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전달받았을 때 센터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 집에 제품 전달하러 오셨던 배선영 조현석 스포너님한테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의 팀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없어도 결국은 이 사업의 진짜 가치는 부재경영 아닐까요? 우리가 은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은퇴가 내가 일어나기 싫어서 놀러 갈 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팀을 가지는 것, 그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부재경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팀을 만드는 건데 나로부터의 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려면 나로부터의 계보도 이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 사업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미팅한 횟수, 내화부에서 미팅이 일어난 횟수, 일주일 동안에 클로징이 일어난 개수,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의 수, 지난달에 비해서 20%가 성장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달에 10명이 갔으면 이번 달에 20% 성장하면 12명이 가야 돼요. 12명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화부에서 만약에 3명이 갔어. 3명의 20%면 몇 명이에요? 4명. 이번에 4명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명씩이라도 늘고 있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매달 20%씩 성장한다 그러면 엄청난 성장이에요. 주식의 20% 수익률만 해도 얼마나 큰 성공률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달 20%씩 나의 세미나와 나의 행사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미팅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팅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트너 딱 만나면 그분으로부터 사장님 계보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계보도 그려.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혼자 그리세요. 내 이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넣고 싶은 사람 이름 써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 쓴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까지 연락해보셨어요? 어떤 멘트로 얘기를 하셨어요? 약속을 언제 잡으실 수 있겠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카톡 하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 나눠보는 거죠. 사실 자기로부터 계보들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상담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면 지지연 스폰서님으로부터의 한월그룹, 우리 한월그룹 하나에 속해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내일 가는 세미나에 서울그룹 안에 속해 있어요. 서울그룹 600명 정도의 사람 속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껴요. 나는 600명 속에 속해 있어. 600명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왔구나 라는 안도감. 또 하나, 내가 몇 명 데리고 온지 모르겠지 라고 하는 안도감. 근데 그게 나를 절대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월그룹 사진 찍을 때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몇 명 데려가는 티가 안 나. 나 그래도 얼굴 사진 찍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의 성적표는 나는 알잖아요. 내가 내 업을 몇 명 갔는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그 늘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세미나에 와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미나에 와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세미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본 사람이 그 영화가 어땠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미나가 좋고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세미나에 안 오는 사람은 세미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막 하나 느꼈던 게 이제 어떤 분과 같이 강의를 듣는데 세미나 안 오는 사람 손 들으라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는 미팅을 더 이상 부탁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미나를 활용하지 않고 시스템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내 파트너 신규한테 세미나 가자는 미팅을 해달라고 미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파트너가 나를 인정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떤 스폰서가 될지를 먼저 준비하면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우리 지주현 스포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바라죠. 지지현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 지지현 선생님이 성공해서 주급을 더 빵빵히 까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진짜 그 사람 코드에 맞는 미팅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잘 되는 게 저희가 잘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폰서한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파트너한테 바라는 건 뭐 있을까요? 어떤 파트너가 나오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떤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스템에 잘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기왕이면 인맥이 많은 사람이 좋겠죠? 그죠. 인맥이 많은 사람이고 말 잘 듣는 사람이면 좋고 교육도 잘 듣는 사람이면 좋고 기왕이면 돈도 많은 사람이어서 60BB로 5토씩 걸면 좋고 212만 원 결제할 카드 한도 넉넉하게 있으면 좋고 가족들 칠남매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파트너가 나는 되고 있는지 나는 스포너님한테 이런 파트너인지.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장님들은 잘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이런 미팅과 세미나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로부터 시스템을 만들 수 없고 남의 다리 역할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주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요? 우리 있잖아요. 그 K군. 그 K군을 통해서 자기는 알았대요. 자기를 소개해준 사람이 없어도 이 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굴 소개해주게 되면 그 사람 잡고도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경의 사인 얘기할 때도 우경의 사인도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도 아마 그분을 통해서 나온 분인데 이렇게 연결해주고 가신 거니까 고맙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죠. 자기가 느껴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우리가 일단은 먼저 배우고 나서 알리는 것, 알릴 때 제대로 알리는 것, 그리고 저는 마음껏 실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메이 창립자 리치 디보스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네 사업의 통계를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신속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생각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성공의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메이 창립자가. 그럼 뭐냐면 엄청 위대한 대어를 묶으려고 그 사람한테는 몇십 번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읍수하고 할 게 아니라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임팩트 있게 팩트 있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클로징 할 때 너무 막 3시간, 4시간씩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2번째 만날 수도 있고 처음 한 번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거를 사람이 자기가 처음 한 번 했던 대답을 그날에 다시 한번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날에 정 안 될 것 같을 때는 관계가 깨지지 않게 다음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스킬들은 여러 경험을 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스폰서가 되어야 또 나중에 파트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파트너이자 내가 그 스폰서가 되어야지만 되고 내가 어떤 스폰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파트너의 이런 모습들 우리가 갖추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